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와 경북 지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에는 종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내린 비의 양은 대구 27.5mm, 김천 36, 구미 35, 영천 34.5mm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아침까지 10에서 30mm 더 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구 9.8도, 구미가 9.4도, 안동 8.6도, 포항 8.9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 대구 8도, 낮 기온은 대구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구 계산대는 모레 대구의 낮 기온이 21도까지 오르는 등 다시 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생산 가공된 식품의 수출이 해마다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전체의 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수출할 수 있는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지 않고 그마저도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입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산에서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이 농장은 대만으로 해마다 3억 원어치 표고버섯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외 수출 물량이 전체 생산량의 5% 정도에 불과하지만 꾸준히 늘려갈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버섯이 맛이 좋다고 하기 때문에 대만이나 홍콩, 심지어 미국까지도 들어가고 있긴 있는데 많은 양은 안 들어가 있어요. 홍콩은 많이 가져가고요. 대만은 그저 우리 걸 최고로 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해외로 수출한 농식품 물량은 4억 1,300만 달러어치로 전년도보다 40%나 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 전체 수출 물량의 5%에 불과합니다. 사과와 배 수출이 꾸준하긴 하지만 대량 생산이 불가능한 영세 농가가 많고 고령화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양파와 마늘 등 양념류 재배 농가와 딸기, 복숭아 같이 유통 과정에 쉽게 상하는 과일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아 수출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수출 유망 품목을 적극 발굴하고 해외 시장 개척 활동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수출 지원 대책을 통해 수출 증대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과일 음료 같은 가공식품도 수출 효자 상품이 될 수 있다며 업체 발굴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대구 수성구에서 입학과 동시에 발생한 동일 학군 내 집단 전학과 관련해 지금까지 집단 환경 전환 전학 전례가 없었다며 진단서와 의견서 등 서류만으로 전학을 허용한 과정을 집중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주거지에서 배정 학교와 옮긴 학교와의 거리, 교통수단에 따른 통학 시간 등도 확인하는 등 종합적으로 감사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내버스 중공영제 개혁을 추진 중인 대구시가 사상 처음으로 대구 시내버스 업체의 재정지원금 집행 실태 전반에 감사를 벌입니다. 20여 개 시내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보름 동안 감사가 진행되고 재정지원금 부당 신청과 편법 사용, 인건비 등 표준 운송원가 적정 산정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감사 결과를 분석해 문제가 있을 경우 보조금을 회수하고 위법 부당 행위 등은 고발할 예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축산농가의 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가축전염병 예방 조치를 3회 이상 위반한 농가에 사육시설을 폐쇄하거나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도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 소유자에게 예방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위반 농가의 처벌 수위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쳐 강제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폐기물을 소각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RDF 사업을 실시하면서 39억 원을 주고 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은 환경공단 없이도 RDF 사업을 실시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어 포항시와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는 지난 2008년 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맺고 RDF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폐기물을 소각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인데 건설 사업 전반을 관리해주는 조건으로 환경공단이 포항시로부터 무려 39억 원을 받도록 계약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RDF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지자체들은 포항시와 달리 환경공단의 도움 없이도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십억의 시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데도 포항시는 중간 관리자를 하나 더 두고 있습니다.
환경공단하고 협약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로 사업자와 업무 협약하고, 그리고 예산도 아마 엄청나게 예산이 지출이 안 줄어들겠나. 특히 환경공단은 은폐수 처리장 사업 문제로 이미 포항시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는 기관인데, 이런 곳에 1,200억 규모의 RDF 사업을 과연 믿고 맡겨도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더구나 포항시와 환경공단이 맺은 위수탁 협약 내용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공단의 책임 감리 소홀로 인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도 포항시가 연대해서 책임지도록 포항시에 불리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환경공단은 수십억씩 받으면서도 책임은 나눠지겠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위수탁 협약서에 대한 어떠한 책임 규정도 없이 이 사업을 위수탁 기관에 맡겨왔고, 그 결과 사실상 최종 결과물인 CC협약이 사업 시행자에게 유리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포항시가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협약서 내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환경공단과 협의해 일부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칙 사유에 대해 가지고 환경공단하고 포항시가 연대 책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환경공단하고 삭제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이 매번 부실하게 추진돼 도마에 오르면서 포항시의회는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취임한 2009년 2월부터 2014년 3월 퇴직 전까지 모두 11건의 7조 4,100억 원의 대규모 지분 투자와 M&A를 진행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 전 회장은 대한 ST 업체 지분 85%를 600억 원에 인수했으며 대우 인터내셔널과 성진 지오텍을 각각 3조 3,724억 원과 1,593억 원에, 그리고 인도네시아 철강업체 크라타타우 지분 70%를 8,267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성주경찰서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성주군의 한 시외버스업체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700여 차례에 걸쳐 버스 수입금이 든 금고에서 현금을 빼내 모두 8억 7,500만 원을 훔친 혐의로 65살 김 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CCTV를 피해 돈을 빼내왔는데 매일 야간 경비 근무를 하며 한 번에 50만 원에서 150만 원씩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인구는 274만 8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인구는 5,500여 명, 세대 수는 14,000여 세대가 증가했습니다. 시 군별로는 경산시가 5,600여 명이 늘어 인구가 가장 많이 늘었고, 칠곡군 1,200여 명, 구미시가 1,000여 명 증가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1년 전보다 0.15% 감소했고, 노인 인구는 0.54%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경북 지역의 실업자와 실업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등 고용이 많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경북의 실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9,000명이 늘어난 7만 1,000명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도 5%로 가장 높았습니다. 취업자 수는 지난 2012년 1월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다가 지난 1월부터 2달 연속 감소해 133만 9천 명에 그쳤습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월성중앙 지역 시골 조사를 한 결과 기단과 초석, 적심 등을 갖춘 건물지 6동과 담장 12개 등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동일 신라시대 월성의 마지막 단계의 모습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골에서는 또 고배와 등잔, 귀명기와 치미 등 동일 신라시대 유물 다수가 수습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